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애들 다 키워놓고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서 이제 쉬려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제가 문을 열어드리며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했는데 어머님이 말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풀썩 주저앉아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나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 요즘 따라 자꾸 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가봤는데 치매래. 이제 나 어쩌면 좋니? 어머님 말로는 그동안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는 것을 넘어서서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셨대요. 냉장고 안에 리모컨을 넣어두거나 숟가락을 세면대에 올려뒀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떠올랐어요.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모가 아프면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숨통 좀 트인다 했는데 치매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걸 언제 제대로 깨달았냐고요? 친정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는데 명절날에도 식당 문을 닫지 않으셨거든요. 저녁 8시에 허겁지겁 가게 문을 닫고 밤 9시부터 밤새 명절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매번 몸살을 앓으셨어요. 지금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만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골치 아팠던지요. 명절날이 올 때마다 식당까지 찾아가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엄마, 명절날에는 쉬라고 했잖아. 또 몸살 감기 걸리려고 이래? 오늘 장사할 거면 명절 음식 준비하지 마.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명절 음식 사 먹자. 이런 식으로 명절날마다 시작되는 과로를 그만두라고 해도 엄마는 한결같으셨어요. 제가 자꾸만 뭐라 하니까 귀찮다는 듯이 이러시더라고요. 명절날에 돈 벌어야지. 내가 안 벌면 누가 번다니. 그리고 명절 음식 사 먹는 사람이 어딨냐? 가족들을 생각해서 해 먹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시며 계속해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죠. 그러다 또 명절날이 찾아왔어요. 전 다행히 시댁 갔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가 저한테 친정집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러셨어요. 네 아빠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고 엄마도 가게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푹 쉬어라. 괜히 친정 안 가도 되는 거 말했다가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몰래 집으로 가. 사부인이 잘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집이 더 편할 거 아니야. 전 그때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시댁도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엄마 식당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띠링 하는 알람 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쳐다보니 갑자기 시어머니 이름으로 생각보다 큰 금액이 입금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방에 계시던 어머님께 물어보니 시모께서 이러셨어요. 전화통화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부인 식당 하셨니? 그 돈 사부인께 드려라. 매번 명절 때마다 식당이라고 명절 음식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네 돈인 척하고 드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친정 사정을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친정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 있죠? 사부인 말이 맞아. 눈치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얼굴 봤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 있으면서 눈치 보려고 그러냐? 전 진짜 괜찮다고, 안 그래도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있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께서 자기는 아들한테 집착할 마음도 없고 며느리한테도 친딸처럼 굴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크게 감동받고 친정엄마께 문자를 했다가 몇 분 뒤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부인 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아, 엄마랑 통화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정엄마께 전화드렸죠.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방금 전에 시어머니와 얘기 나눈 걸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 엄마 장사한다고 시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얼른 이리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번 추석에 친정에 안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버지께서는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시고 엄마도 가게 하시느라 바빠서 다음에 갈 거라고 하니까 엄마 장사하셨냐고 몰랐었다고 눈이 동그래지시더라.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 친정엄마도 옛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상견례 때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자식들 키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친정엄마가 장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사부인, 장사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애들 다 잘 키웠고 제 밥벌이 하는데 이제 걱정 말고 그만두세요. 건강할 때 그만두고 이제 남편이랑 손 붙잡고 놀러 다녀야죠. 엄마가 이때 돈 이야기를 꺼내며 못 그만둔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입금한 거였어요. 시모가 갑자기 엄마한테 돈을 주라고 한 사연을 쭉 들으니 제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어머님 쪽으로 몸을 숙이며 꼭 안아드렸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쑥스러워하면서 저를 밀어내셨지만 전 시모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절 아낀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시댁 주방을 기웃기웃 거릴 때도 이러셨거든요. 아이, 주방이 좁아서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 얼른 가서 TV 보고 있어. 오히려 네가 있으면 도움이 안 되고 답답하다. 이런 핑계를 대시며 거실로 내쫓으시고 부엌에서 손수 과일을 깎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저한테 돈봉투를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얘야, 친정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 가져가라. 맛있는 과일 사가라고 주는 거야. 넌 매번 시댁 올 때 뭐 사오면서 친정 갈 때는 뭐 사갈 생각을 안 하더라. 시어머니가 제게 일해주신 덕분에 정말 며느리로서 말 잘 따르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죠. 이랬던 시모가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치매에 걸리셨다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큰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치매가 맞습니다. 단순히 까먹거나 자주 잃어버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뇌의 혈액 흐름이 나빠져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세요. 유명한 병원 의사가 이러는데 이제 받아들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 의자에 앉아 제가 병원비 납부하는 걸 보고 계시길래 다가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형제들이나 며느리 중에 전업주부는 저뿐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뿐이기도 하고 제가 모시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러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늙었으면 조용히 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치매에 걸리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전 그런 시모를 다독여드리며 저한테 다 의지하라고 했죠. 정말 친딸같이 모시려고 마음먹고 이날 이후로 어머님 짐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아무도 안 사는 시댁을 처분하고 저희 집에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요. 시모를 모시고 난 후부터 많은 게 바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저한테 잘해줬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부터 더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빨래를 개는 정도만 해줬는데 이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보면서 남편이 요리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됐죠.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맛이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노력해주는 게 보여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시모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저도 못 알아보고 자꾸만 헛소리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데려와. 아줌마랑 아저씨는 뭔데 여기 있는 건데? 우리 아들이랑 살래. 우리 아들이 나 찾고 있어. 남편의 코앞을 두고 남편 어디 갔냐고 찾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저한테 소리 지르거나 할퀴기도 해서 병간호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만큼 옆에서 도와줘서 그나마 버틸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밥상 앞에서 10분마다 똑같은 말을 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고파.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고기 반찬이랑 생선 반찬 없잖아. 밥 내놔. 이렇게 소리 지르기만 하면 다행인데 고기나 생선 반찬 없다고 밥상을 냅다 쳐버렸어요. 제가 그 밥상에 있는 밥이랑 반찬 뒤집어 쓰고 만 건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밥이랑 반찬을 대신 치워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치울 테니까 얼른 가서 씻고 와. 제가 멍한 얼굴로 앉아만 있으니까 남편 손에 이끌려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을 멀뚱히 서 있다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엉엉 울고 말았죠. 몇 분 동안 울고 나왔는데 남편은 없고 요양보호사 아줌마만 있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이리 대꾸하셨어요. 글쎄요. 갑자기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던데요. 저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건네주는데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귤이었어요. 이걸 왜 사왔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자기 옆자리를 톡톡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여기 일로 와봐. 옛날에 내가 귤 하나씩 까줘서 입에 넣어줬던 거 기억나? 내가 귤 까줄게. 제가 남편 옆에 앉으니까 남편이 남사스럽게도 요양보호사 앞에서 귤을 손수 까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귤 겉면에 붙은 하얀색 거스러미를 꼭 다 뗀 다음에 먹는데 그것까지 하나씩 떼어줬어요. 그리고 제 발이 퉁퉁 부었다며 조급기에 물 받아 소파 앞에 놔주고 TV 보면서 족욕하게 해줬죠. 음료수도 주면서 고생했다고 하길래 또다시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이런 남편 덕분에 치매 걸린 시모를 겨우 돌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소꿉친구한테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랬어요. 너랑 네 남동생이랑 셋이서 골목을 쏘다니다가 즐겁게 놀던 때가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잘 지내? 난 이혼하고 재혼해서 아내랑 단둘이 살고 있어. 그 친구가 이혼하고 재혼한 소식은 건너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그 얘기만 꺼내면 쉬쉬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찝찝했던 기억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마침 연락이 와서 잘 됐다고 생각하며 제 근황도 얘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죠. 나도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이랑 같이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지.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조금 힘들긴 해도 그동안 어머님이 잘해주신 게 있으니까 아직 살만해.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살만하냐? 제가 이랬더니 친구가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술 한잔 하자.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지냈을 때 대훈 씨도 같이 술 마시고 그랬잖아. 나랑 재혼한 와이프도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한 만나자.
친구랑 제 남편이 술을 한두 번 마시긴 했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왜 굳이 부부 동반으로 마시자고 하나 싶었죠.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며 친구가 재혼한 와이프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는 것 같길래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제 친구네 부부를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동안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오셨을 때도 제가 늘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아줌마한테 시어머니를 맡기고 술을 먹으러 간 건데요. 친구가 말한 식당에 미리 가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재혼한 와이프인가? 싶었는데 맞대요.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는 거예요. 친구랑 재혼한 와이프가 너무 젊어 보여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려 보여서 놀라셨죠? 33살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그이가 놀랄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나이를 물어보니 역시나 30대 초반. 제 친구가 50대인데 30대랑 재혼했다니 깜짝 놀라서 입을 떡 벌렸지만 지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저 친구 아내분한테 환하게 웃어주면서 아유, 내 친구 능력 좋다고 했죠. 전 그날 요양보호사한테 시어머니를 잠시 맡기고 숨 좀 돌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뒤로 서로 이름이랑 나이도 물어보고 통성명 좀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술자리에서 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가 직접 모시겠다고 하는 거 있죠? 얼마나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하는지. 돈 많고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은데 다른 집 하나도 안 부러워요. 술도 들어갔겠다. 남편이 제가 얼마나 착하고 성격이 좋은지 비행기 태워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울 남편이 그러니까 제 친구 와이프도 친구 자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배우자가 너무 잘해주면 다른 집 하나도 안 부럽죠. 저희 남편도 요리도 잘하고 청소 잘해요. 되게 가정적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배우자를 칭찬하며 어색했던 사이가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요. 이때 친구가 사업 망해서 힘든 얘기, 자식 얘기, 별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쪽 시댁 재산 얘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시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힘들겠다는 동정이 나왔거든요. 친구가 조금 취한 상태로 갑자기 이래서 제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야, 너는 안쓰럽게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냐?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견디기 좀 그러면 말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친구 아내분도 갑자기 절 치근하게 보고 있었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술술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면 저희 남편 입장이 또 뭐가 되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아서 장난스럽게 말했죠. 괜찮아. 시댁이 정말 잘 살아서 어차피 재산 울 남편한테 물려줄 거니까. 힘들 때마다 어머님이 쥐어주신 통장으로 버티고 있어.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우스갯소리 좀 한 건데 마냥 웃어넘기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상황이겠어요. 남편 나쁜 놈 만들기 싫어서 몇 마디 더 붙이긴 했어요. 어머님 밑으로 건물 몇 채 있고 남편은 취미로 회사 다니고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죽어만 살진 않아. 실제로 시댁이 잘 살아서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이 꽤 됐거든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친구 와이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주문한 부대찌개가 나오자마자 제 남편 먼저 떠주면서 이러더라고요.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얼만큼 떠드릴까요? 이 정도면 되세요?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다 먹으면 또 떠주고 계속해서 떠주는 거예요. 당연히 제 친구도 신경이 쓰여서 뭐라 한마디 했죠. 왜 내 거는 안 떠주고 대훈 씨 거만 떠줘? 내 거도 좀 떠줘.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이러는 건 줄 몰라도 남들이 보면 오해해.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친구 아내분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 거는 당신이 알아서 떠먹어. 내가 떠주면 햄이 적다느니 국물이 적다느니 별소리를 다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알아서 먹으라고 떠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친구 와이프가 온종일 제 남편만 보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 웃을 때 입을 가리며 우리 남편 어깨를 만져댔어요. 우리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웃겨도 거기까지 손이 뻗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제가 그냥 친구 아내분 쪽에 있던 국자를 빼앗으면서 말했어요. 원래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경진이 거도 좀 떠주세요. 우리 경진이가 엄청 서운해하잖아요. 우리 남편 거는 그냥 제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화낼 일도 아니라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졌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시어머니가 제정신이셔서 기쁜 날이었죠. 남편이 시모랑 절 위해서 요리를 해줘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가 아니라 친구 와이프더라고요. 목소리를 듣고 당황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이리 물었어요. 미숙 씨, 뭐하고 계세요? 물어볼 말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친한 친구처럼 구니까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 어쩐 일이세요? 바쁘진 않고요. 저희 남편이 해준 요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아내분이 막 신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가도 돼요? 집에 가서 대훈 씨가 한 요리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지금 어머니도 계셔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혼자 오지 마시고 부부 동반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부부 동반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이것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 있죠? 아, 줄 게 있어서 그런데 집 주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뭔지 공개할 순 없고 집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뭘 숨기고 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몇 분 뒤에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친구 아내분이었죠. 문을 열어보니 친구 와이프가 웬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아내분이 이러는 거예요. 줄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한 반찬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저번에 부대찌개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대훈 씨가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막 했어요. 고작 주겠다고 한 게 반찬이었다니. 의미심장하게 말해놓고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어이없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부부 동반으로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온 거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고 새옷 냄새 풀풀 나는 걸 입고 와서는 절 밀치고 들어갔죠. 마치 지가 며느리인 양 시모한테 인사하고 남편한테 친한 척하길래 제가 일침을 가했어요. 왜 경진이는 안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그러고 오신 거예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아무리 남편 친구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러는데도 친구 아내가 굴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어깨 펴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이는 주말이라 낚시하러 갔고 그냥 대훈 씨가 해준 밥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요? 불편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좀 주세요. 밥만 먹고 갈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나 참. 그러곤 제가 앉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자리에 앉더니 밥을 막 먹었어요. 과도하게 남편 요리 솜씨를 칭찬해주면서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대훈 씨, 요리 너무 잘한다. 어디서 배웠어요? 독학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 남편은 요리 진짜 못하는데 대훈 씨가 와서 해주면 안 돼요? 세상에 누구한테 아양 떨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지. 전 그런 친구 와이프가 얼른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가 어차피 밥 먹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리고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니까 나가세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 남편 이런 반찬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반찬도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그것이 가져온 반찬통을 품에 안겨줬는데 요것이 앉아있는 내 남편 등을 은근하게 만지는 거예요. 끈덕지게 쓸면서 말로도 유혹을 해댔어요. 대훈 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먹으러 올게요. 저 때문에 질투하는 것 좀 봐. 괜히 견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를 능욕하는데 이번엔 남편도 놀라서 얼른 손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참을 수 없어서 현관문까지 열어주며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친구 와이프를 내쫓았는데요. 친구 아내가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역정을 했죠. 저거 진짜 여우 같은 가시네 같으니까 조심해. 당신 번호 몰라서 연락 올 일 없긴 하지만 저것은 어떻게든 알아낼 것 같거든. 행여나 연락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 알겠지? 친구 아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에게 연락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친구 와이프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죠. 저기요, 저는 그쪽한테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라고 추궁하니까 친구 와이프가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울 남편 핸드폰 보고 저장했는데요? 왜요? 우리 친구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구세요? 전 그날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섭하네요. 제가 괜히 갑자기 연락했겠어요? 저희 남편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까 한번 봬요.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시면 돼요. 이러고 문자 오는 소리가 띠링 들리길래 주소를 확인해봤어요. 친구 아내가 보낸 주소는 제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카페더라고요. 거긴 친구 집 근처도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또 전화로 이야기할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갔는데 친구 와이프가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미숙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요즘 따라 너무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내 친구가 갑자기 바람을 피웠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리 젊고 예쁜 아내보다 괜찮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바람을 피웠다는 걸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친구 아내분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람 피운 건 어디서 알았는데요? 경진이 핸드폰 보고 안 거예요? 증거는 있어요? 언제 알게 됐고 경진이랑은 말해봤어요? 말도 안 하고 혼자 안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신없이 막 해묻고 걱정해주는데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자꾸만 울면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혼해야 할까요? 전 모든 걸 버리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친정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그냥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랑 연락도 끊겼는데 어쩌죠? 계속해서 이러길래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제 할 말도 없어서 음료수만 먹고 있으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바로 그날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친구 아내분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저녁에 만나서 붙잡힌 거라서 시간은 금세 늦은 밤이 되어 있었죠. 친구 아내분 핸드폰으로 근처 핸드폰 가게도 알아봤는데요. 그 근처 핸드폰 가게가 전부 다 닫혀 있어서 핸드폰을 바로 개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사이 친구 와이프가 볼 일이 끝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의심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죄송해요. 제 손에서 자기 핸드폰을 획 채가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물론 저도 다급하게 이리 말하며 붙잡았죠. 잠깐만요. 저 핸드폰 분실 신고만 할게요. 전화 한 통만 하자니까요. 제가 뭐라 하든 간에 금세 멀어져 버려서 결국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남들처럼 지갑 모양의 핸드폰 케이스에 카드를 안 담고 다녀서 다행이었죠. 하마터면 집에도 못 갈 뻔했어요. 결국 집으로 가서 남편 핸드폰으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고 분실 신고도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날 엄청 늦게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남편 핸드폰을 빌려서 제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핸드폰 분실 신고는 했지만 핸드폰은 찾지 못하고 다음날 새 핸드폰을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몇 주 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생전 안 하던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시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우리 엄마 그냥 시설에 맡길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한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어머님 시설에 보내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남편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게 당황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잘 돌봐드리고 있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 모시느라 지쳐서 이러는 거야, 뭐야? 끽 해봐야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내놓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게 돼서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난 당신 배신하고 싶지도 않았고 바람 피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그렇게 됐어. 바람을 피우는 건 피우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순간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웠다니?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돼?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그런데 남편이 울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친구 아내분이 계속 나한테 추근덕대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술자리로 부른 거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랑 같이 술 먹고 있다가 물어봤대. 그래서 그 말 믿고 갔는데 당신이랑 경진 씨가 없더라. 당신이랑 경진 씨는 어디 가고 혼자 있냐고 물어보니까 곧 올 거란 말만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자꾸 술을 권하는 거야. 내가 워낙 술을 좋아하고 주량이 세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마셨지.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면서 당신이랑 경진 씨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전화를 했어. 마치 짠 것처럼 당신이랑 경진 씨 모두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지. 바로 그때 경진 씨 와이프가 대리 불렀으니까 자기 차 타고 가라잖아. 마침 너무 늦은 시간이라 택시도 안 잡히더라.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니 돈 아끼고 좋지 않냐? 내가 대리비 내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해, 여보. 남편 말로는 대리운전 기사도 있는데 설마 별일 있을까 싶었대요.
결국 뒷자리에 남편이 탔는데 친구 와이프가 앞자리 놔두고 남편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남편이 단호하게 앞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리 말했다고 하죠. 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편하게 앞에 앉으시라고 뒤에 앉은 건데. 그런데 이때 친구 아내 그것이 남편한테 이랬대요. 저 앞자리보다 뒷자리 좋아하거든요. 술 먹어서 그런지 뒷자리가 편하네요. 머리야. 술을 너무 빨리 마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 와이프가 쭝얼거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대훈 씨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대훈 씨랑 만났을 거예요. 뒷단에 꼬리를 좀 친 건데 남편이 흔들리기는커녕 불쌍했대요. 얼마나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이면 이럴까 싶어서 그냥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런 친구 와이프가 불편해서 구석에 딱 붙어서 피곤하고 졸린 척을 한 거죠. 그러다가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황급히 눈을 떠보니 눈앞이 너무 깜깜했대요. 차츰 어둠이 익숙해져서 주변을 둘러보니 웬 아파트가 보이고 주차장 같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곳이 제 친구랑 제 친구 와이프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었죠. 대리운전 기사는 이미 가버렸는지 안 보이고 그곳에서 친구 와이프가 남편에게 안겨 있었으니 남편은 차 안에서 실수를 했다는 예감을 하고 말았대요. 이거 덫에 걸렸구나 하는 순간 남편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 친구 와이프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 와이프가 남편이 깬 걸 눈치채고 공갈을 하기 시작했대요. 대훈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으세요? 제가 술 취해서 졸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짓을 하다뇨. 당연히 남편이 화가 너무 나서 얼굴이 붉힌 채로 난리를 피웠대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건드린 적 없어요. 전 차에 탄 뒤로 잠만 잤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증거라도 보여주고 말하시라고요. 이것이 진짜 기가 막힌 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것처럼 이랬다는 거 있죠?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대훈 씨한테 덮쳐진 거 증거로 다 남겨놨으니까 이거 없애고 싶으면 돈 주세요. 안 그럼 와이프한테 전부 다 말해버릴 거예요.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며 남겨놨다는 증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 해요. 핸드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의 실루엣이 또 그대로 보였다고 하더군요. 친구 아내 손에 들린 증거를 보고 남편이 정신이 멍해진 채 이리 물어버렸대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무슨 원한 있으세요? 아니, 돈이 목적이신 건가요? 제 예상대로 친구 와이프가 생각보다 큰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참 멍청했어요. 정작 부자처럼 보였던 남편 수중에 돈이 없었고 그 돈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설명해줬다고 하죠. 우리 아내가 시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러나 본데 저희 집 재산은 아직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또 제 월급은 안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요. 게다가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은 아내랑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돈들을 건드리면 아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한테 거금을 건네주면 와이프가 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전 이 일을 고백하는 일이나 다름없어진다고요. 남편이 구구절절 이야기해주니까 친구 아내가 성질을 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그러면 이름이라도 빌려주세요. 차용증에 대훈 씨 이름을 대신 써서 돈이라도 빌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돈은 당연히 대훈 씨가 갚아야 하는 거 알고 있죠? 결국 남편이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차용증 쓸 테니 거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의리가 있고 착했던 남편답게 그 돈을 진짜로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 다음 친구 와이프에게 주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구 와이프가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남편을 공갈하며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한 거예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모든 사실을 녹음해두며 돈을 빌려줬대요. 하지만 이게 미련한 짓거리임을 뒤늦게 깨닫고 저한테 모든 걸 실토한 거예요. 전 당연히 몇십 년을 남편과 함께 해왔고 친구 와이프 그것이 여우같이 굴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참교육해줄지도 알아보러 다녔죠. 그렇게 남편이 차 속에서 녹음한 것과 친구 와이프에게 온 전화 녹음, 문자 기록을 제게 넘겨줬는데요. 전 그 증거들을 들고 다니며 변호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열심히 머리를 쓰다가 마지막으로 남편이랑 기가 막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거 들고 가서 친구 와이프 앞에서 도장만 찍어.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고 안 내면 그만 아니야? 당신 나랑 이혼하는 척 연기 잘할 수 있지? 남편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차용증들을 보여줬어요. 왜냐? 이거 뿌리면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보여주면서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줘야지. 그것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막 쓰더라? 이것도 하나의 도용이자 도둑질이야. 이제 이걸 어떻게 불러서 참교육해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친구 와이프가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친구 아내가 이런 막말을 해댔어요. 미숙 씨, 그거 알아요? 저 사실 대훈 씨한테 그렇고 그런 짓을 당했어요. 결국 임신까지 하게 돼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훈 씨 신고 안 하려고요. 미숙 씨는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대훈 씨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대훈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훈 씨랑 이혼해 주세요. 저 혼자서 애 키울 수 없어요. 대훈 씨랑 이혼 안 해주시면 신고할 거예요. 대책 없이 굴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친구 와이프한테 얘기해뒀어요. 뭐? 임신?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지금 네가 하는 짓 상간녀라고 부르는 거 알아?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 네가 나한테 위자료 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다 말해서 너도 이혼당하면 내 친구한테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여러모로 탈탈 털릴걸? 넌 자식도 없냐?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간녀라고 하면서 이제 반말을 해대네? 나이만 많으면 다야?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상간녀 같다는 소리 들으면 주눅 들거나 화낼 줄 알았어? 너 설마 네 친구가 이혼당한 이유도 모르고 있었냐? 네 친구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고 나랑 재혼한 거잖아. 나 어차피 본처 밀어내고 들어온 년이라 상관없어. 내 친구가 상간녀 때문에 이혼하고 상간녀랑 새 살림을 차린 거였다니. 바람 피우는 것들은 계속 피운다고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친구 와이프 요것이 처음엔 제 남편한테 관심 없더만 시댁 재산 얘기 꺼내니까 눈이 횟가닥 하던 년 아니에요? 제 남편이 경진이 그것보다 돈이 많아 보이니까 공갈해서 제 남편이랑 새 살림 차리려는 거겠죠. 그러면서 치매 때문에 제정신 아닌 시모한테 자기를 상간녀라고 소개하며 저보고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어머님은 이제 제가 모실 테니 이혼 준비나 하세요. 어머님, 제가 이제 첫째 며느리예요. 제가 어머님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간녀라고 차별하실 거 아니죠? 제가 사회복지사라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저것보다 더 젊으실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싫어도 저 받아주셔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놈이 부자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거 있죠?
사기당한 기분이라 좀 그랬는데 뭐 돈 많은 남자야 다시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이리 말하길래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 그동안 남편 공갈하면서 돈 실컷 빼앗아 갔잖아. 남편이 준 돈으로 부족했어? 지금 다른 방법으로 공갈하는 거야 뭐야? 제가 이러니까 친구 와이프가 고귀한 척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대훈 씨한테 돈을 빼앗았다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무슨 돈에 미친 것인 줄 알아? 난 대훈 씨한테 상처에 맞는 금액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 난 돈으로 치유받고 싶은 게 아니라 대훈 씨랑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대훈 씨랑 이혼해달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친구 아내가 끝까지 본색을 안 드러내고 원하는 게 제 이혼뿐이라네요. 이혼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없애주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혼서를 펼쳐놓고 도장 쾅 찍었어요. 친구 와이프는 이렇게 쉽게 이혼해줄지 몰랐는지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혼해줬으니까 네 핸드폰 내놔. 증거 전부 다 없애야 할 거 아니야. 친구 아내가 주춤거리다가 핸드폰을 내밀길래 증거를 없앴는데 이것이 이혼 서류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 손 딱 맞고 제가 남편 이름으로 빌린 차용증들 친구 와이프 얼굴에 뿌려줬어요. 뭐하는 짓거리냐고 하길래 제가 소리쳐줬죠. 바람 피우고 공갈할 거면 철저하게 알아보고 해.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면 문서 위조죄라고 하네? 거기에 넌 공갈을 했으니까 공갈죄까지 포함되고? 자, 여기서 고소하면 이제 누가 손해일까? 울 남편이 잘못한 건 겨우 니한테 휘둘린 거 아니야? 바람 피운 것도 아니라서 내가 고소도 안 할 건데 어디 한번 바람 피운 거라고 빡빡 우겨봐. 네가 상간녀라고 우겨보라고. 난 절대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어디 한번 우겨보라고. 친구 와이프가 이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경악한 표정으로 당황하길래 친구 와이프가 남편에게 공갈하던 전화 음성까지 들려줬어요. 그래서 친구 와이프 면상에 고소장 던져줬죠. 그랬더니 친구 와이프가 넙죽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잠깐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돈 빼앗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대훈 씨 사랑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처음이랑 다르게 사과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심한 작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아내가 비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말해줬죠. 아직도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경진을 부르는 수밖에. 경진이 불러서 사자대면 한번 해보게. 친구 아내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를 불러버린 거죠. 친구가 무슨 일로 집까지 오게 하냐고 헐레벌떡 오더니 무릎 꿇고 있는 친구 와이프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정에 간다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따지길래 제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네 와이프가 우리 남편 꼬시려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이번엔 머리를 쓰더니 거짓 증거로 공갈을 해대더라. 남의 집 재산을 취하려고 별짓을 다 하길래 우리가 공갈당한 증거 모아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눈깔이 횟가닥 뒤집혔죠. 길길이 날뛰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미숙이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때문에 본처도 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전 아내는 물론 자식들한테까지도 손절당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묻잖아. 친구 놈이 분노하고 있길래 불난 집에 부채질 좀 해줬어요. 인연이 우리 남편에 임신했다는데? 진짜인진 모르겠는데 난 우리 남편 믿어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더 하니 친구가 결국
친구 와이프 머리채 붙잡은 채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같이 자빠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구 와이프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 하소연했어요. 언니, 저 임신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공갈에서 이혼시킨 다음에 임신한 걸 빌미로 언니 남편이랑 재혼하려고 했어요. 언니 남편 노려서 미안해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막 엉엉 울면서 이딴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그것을 확 밀쳐내면서 윽박질렀어요. 야, 김경진! 얼른 이거 데려가. 우리 집에서 썩 나가라고! 우리가 곧 고소할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해. 그랬더니 친구 와이프가 이번엔 제 남편 멱살 잡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돈 없어요. 또다시 감옥에 가기 싫어요. 제가 빌려간 돈 전부 다 드릴게요. 돈 주면 되잖아요. 감옥에 또 가기 싫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친구 와이프가 공갈하고 사기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실제로 깜빵 생활도 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벌을 받고도 또 공갈을 쳐댔으니 어쩌겠어요? 친구 아내가 빌려간 돈을 전부 다 돌려줘서 남편 친구들에게 갚는 순간 바로 합의해주지 않고 고소해서 벌금 내게 만들었어요. 이날로 멀쩡한 본쳐버리고 자식까지 손절해놓고 상간녀랑 재혼한 소꿉친구랑도 손절하게 됐죠. 연락 끊고 전처럼 시모 모시며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데요.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 왔길래 남편이랑 저한테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놀라워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학을 떼면서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엄마가 똑부러지게 대응해서 다행이야. 하마터면 바보같이 당할 뻔했잖아. 아빠도 사람이 착해서 엄마 없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걸? 첫째가 이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했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해줬어요. 첫째 말이 맞아. 당신 덕분에 인생 망칠 뻔한 거 겨우 피했어. 어머니도 너무 잘 모시고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그 뒤로 남편이 제게 계속해서 감사해하며 잘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시모도 잠깐 정신을 차리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나요? 어머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참 고생 많았다. 안 그래도 내가 정신 좀 차리면 갖고 있는 건물 중 하나를 너한테 주려고 했어. 제일 비싼 빌딩 건물 하나를 네 명의로 바꿔줄게. 그리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진짜로 갖고 계시는 건물 하나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고마워하셨고 자기 곁에 야무진 며느리가 있어서 복받은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이렇게 가족들의 한마디와 지지에 힘입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제멋대로 굴고 물건 던지는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제 곁엔 남편이 있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모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아보려고요.